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감사원의 탈원전 관련 감사 결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경제성에 있어서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의 지시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졌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간대요. 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상일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의원님의 고견을 접하기 전에 저희가 또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색엄지신 분들 꼭 파랗게 추천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추천이 많아질수록 의원님의 대답 내용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으니까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먼저 이 추천부터 누르고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상일 의원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이상일 TV 일석이조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도 있다면 이것도 함께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가지고 네. 우리 이상일 의원께서 21일부로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셨어요. 네. 또 큰 역할을 맡게 되신 건데 사실 야당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쓴소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인재영입위의 역할이 그만큼 클 것 같은데 한번 네, 시청자들께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 모셔가지고 우리 당의 외연을 넓히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 중심 가치를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함께 모셔서 당의 외연을 넓히고 그 다음에 당의 변화와 개혁을 국민들께서 보다 더 실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나아가서 그 이듬해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기반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중앙당의 인재영입위원회가 21일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사선 의원인 서울 용산의 권영세 의원이 맡게 되셨고요. 저하고 재선 의원인 추경호 의원, 신원식, 윤희숙 초선 의원 등등이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들이 한 1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젊은 위원들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각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훌륭한 분들, 또 소외된 곳에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묵묵히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분들, 또 우리 여성과 청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분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최대한 많이 모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당을 좀 바꿔나가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어서 반드시 내년 선거, 내후년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 핵심 기구가 인재영입위원회인데요. 앞으로 좋은 분들 저한테도 연락 주셔서 추천해 주시고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일 전 의원께서 이 부위원장으로 앞으로 큰 활약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또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부디 국민의 염원을 담는 그런 인재 영입이 돼서 지금은 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감사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지만 역시 이 정권의 서슬퍼런 어떤 눈치에 의해서일까요? 미완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말 고군분투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재형 감사원장께는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어정쩡하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 원래 우리 국민 혈세 7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전면 개보수를 해서 2022년 11월까지
가동하기로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13일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기고 나서 바로 6월 15일 날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조기 폐쇄 결정하고 바로 폐쇄 조치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4월에 월성 1호기 그거 언제 연구 중단할 거냐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청와대의 비서관, 지금 한국가스공사 사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해요. 했더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가자. 폐쇄 즉시 연구 가동 중단까지 가자. 원래는 월성 1호기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설사 조기 폐쇄 결정하더라도 바로 가동 중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운규가 문재인 이야기 듣고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연구 중단, 연구 가동 중단 이렇게 이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달에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에 이사진을 교체를 합니다. 7명 중에 3명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탈원전 활동가, 민주당의 원외 인사 이런 사람들 집어넣어가지고 또 교체를 해요. 아하. 5월 달에. 그리고 이제 6월 15일 날 전격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이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감사원이 이제 문제를 지적합니다. 조기 폐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이용률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요. 월성원전은 35년 동안에 평균 이용률이 78.3%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월성원전 이용률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40%로 해요. 40%. 말이 안 되죠. 원래 가동하는 그 비율이 있던 건데 예, 그걸 예. 억지로 깎아내린 네, 거네요. 억지로 깎아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도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224억 원 이득이다. 이렇게 저 삼덕회계보면 보고서에 나와요.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폐쇄로 가는데 그 다음에 전력 판매 단가도 낮춥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확 낮춘 거예요. 경제성을 조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폐쇄 결정을 하고 폐쇄 결정하는 날 2018년 6월 25일 날 그 경제성을 그동안 쭉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중간 보고서도 있고 삼덕회계법인이 평가한 것도 있고 이런 네. 거 보여주지도 않고 밀어붙여서 조기 폐쇄 결정을 하는데 원래 이제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78억 원의 이익이 있다. 아하. 이게 한수원 자체 보고서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폐쇄를 하려고 하는데 3,778억 원의 이득이 있으니 폐쇄를 못 하잖아요.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삼덕회계법인에 이야기해서 좀 어떻게 좀 낮출 수 없느냐 해서 깎아서 중간에 또 계산한 게 1,770억 원 정도 이득이 있다. 그래도 이득이에요. 예, 그래도 이득이에요. 그러고는 나중에 또 이용률 40%까지 낮춰서 했는데도 224억 원의 이득이 있다 했는데 이제 월성원전은 문 닫아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바로 가동 중단 조치를 또 그 절차를 밟습니다. 이 총대를 맨 사람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당시 네. 백운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출신이고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 그 공약에 관여했던 사람인데 문재인 생각이 뭔지 아니까 게다가 청와대에서 2018년 4월에 문재인이 월성 1호기 좀 빨리 좀 가동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총대를 메고 이렇게 경제성을 조작을 해서 낮춰서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을 감사원이 다 밝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감사 의뢰를 2019년 이제 9월에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사람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지만 일요일 날 밤 11시 반쯤 모여가지고 산자부에 있는 자료를 444개 파일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 감사원이 애를 썼다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정부 관계자들의 이런 감사 저항은 처음이다. 감사를 위한 자료를 파기했는데 파기된 거를 복구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개 파일은 지금 복구를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 120개 파일은 훨씬 민감할 거예요. 그렇죠. 그 120개 파일은 제가 보기엔 검찰이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아마 지시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이거는 매우 부당한 결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을 한 것들이 이미 지금 감사원 감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다시피 한 거고, 그에 맞춰서 산자부가 조기 폐쇄를 위해서 경제성 낮추고 막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감사원이 복구하지 못한 파일을 복구를 하게 된다면 청와대가 직접 관여하고 개입한 것들이 나온다. 이거는 사실은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 이렇게 되면 사실 진직 탄핵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숫자가 안 돼서 못하는 건데,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헌법 규정 때문에 사실은 형사상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재인 임기가 끝나면 이거는 반드시 다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 문재인의 직권남용, 이런 문제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제 아쉬운 것이, 감사원이 노력을 한 건 사실이에요. 이런 과정을 밝혀낸 것만 해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뚝심 아니면 전 불가능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사위원이 7명입니다. 감사원장 포함해서 7명인데 1명은 지금 공석이에요. 근데 나머지 5명 중에 3명은 이 정권의 확실한 우군이에요. 민변 출신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문들. 예, 5명 중에 3명은 문재인이 직접 씹은 사람이고 2명은 감사원 내부에서 감사위원이 된 건데, 이 사람들도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하. 그러면 감사위원 6명이 이걸 심의해가지고 이제 결과보고서를 내놓은 건데, 최재형 감사원장 빼고는 다 그쪽인 거죠. 친정부 성향이어서 필사적으로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막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이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쉬운 것이 뭐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 이게 옳았느냐 잘못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했어요. 이거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과연 경제성 문제를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폐쇄를 했느냐, 그래서 경제성만 따진 거지,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 지역 수용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역할을, 임무를 맡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월성원전 1호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는데, 저는 이게 매우 아쉽다. 이미 경제성을 조작을 했어요. 이용률도 낮추고 판매 단가도 낮춰서 월성원전을 멀쩡히 쓸 수 있는 거를 우격다짐으로 못 쓰게 고철로 만들다시피 했다면, 그거는 그 결정은 매우 부당한 거죠. 그렇죠. 이 부당한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 감사 결과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탈원전 정책이 뭐가 잘못된 게 없지 않느냐,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간다, 이러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이 이걸 무리하게 추진해서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번 감사 결과는 사실상 확인해 준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 국민의힘도 아마 고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백운규를 비롯한 산업자원부 관계자들, 그 다음에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 자료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정말 생각하시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무참하게 낭비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고발을 해서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료를 가지고, 또 감사원이 미처 밝히지 못한 걸 밝혀서 반드시 수사를 해서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찰이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현직 대통령은 이 다음에 임기가 끝날 때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여지까지 남겨둬야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찰입니다. 대검의 윤석열, 지금 추미애한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죠. 그렇죠. 윤석열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정말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민만 보고 간다면 윤석열은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가지고 또 감사원 자료가 검찰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윤석열은 대차게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 수사 안 하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멀쩡한 원전들 다 박살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한 무리한 부당한 정책 결정이란 말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월성원전 1호기 7천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수원 자체 평가에서도 2022년 11월까지 가동을 하면 3,778억 원의 이익이 난다. 이거 합치면요 벌써 1조가 넘어요. 그 다음에 월성원전 1호기의 현재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를 중단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게 또 한 6천억쯤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폐쇄 과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해체 과정까지 지금 밟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한 1조 8천억 원 정도가 국민 혈세가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일 전 의원께서 일목요연하게 지금 모든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데이터가 모든 걸 다 보여줬지 않았겠습니까?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이다. 숫자가 모든 걸 보여주는데 그 숫자가 보기 싫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했던,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회계법인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수치를 정말 비상식으로 낮췄다는데 이게 기업으로 지금 분식회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분식회계 한 거니까 이거 당연히 중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요일 그 밤 12시 다 돼가는 그 시간에 은밀하게 기록들을 다 지웠는데 그 중에 지금 복구 안 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라도대체 걔들은 무엇이 들어있길래 복구조차 안 될 정도로 꽁꽁 숨겨놨을까? 혹시 뭔가 은밀한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보고서 결과를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힌트는 다 보여줬으니 이제 검찰이 바로 잡아야 된다. 네.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검의 뚝심, 윤석열의 뚝심이 최재형의 뚝심처럼 꼭 필요한 때다. 그래서 또 윤석열 검찰총장 명심해야 돼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정말 평가하고 싶은 것이, 맞습니다. 이분이 흐물흐물한 감사원장이었으면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애초에 그 친문들 위주의 감사위원들 데려다가 갈등을 벌이지도 않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과정이 얼마나 진통이 컸냐면, 원래 국회에서 이제 2019년 9월 31일 날 의결을 해요. 그러면 통상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 의뢰를 하면 감사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늦어질 경우 2개월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2월 말에, 2020년 2월 말에 감사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계속 늦어진 건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이랬죠.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거 처음 봤다. 감사를 위한 각종 자료를 파기하고 삭제하고 허위 진술, 거짓 진술하고, 그 다음에 진술해놓고 또 나중에 번복하고, 집단적으로 번복을 했습니다. 백운교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그러놓고 국회 나와서 백운교가 뭐라 그랬냐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고압적인 감사, 강압적인 감사를 했다, 또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최재형을 압박합니다. 최재형을 코너로 모는데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코너로 몰아요.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해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 지명을 해서 민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청문회 다 거쳐가지고 국회 임명동의안 의결해가지고 압도적 찬성해서 감사원장 시켰어요. 그때 청와대 발표 뭐라는 줄 아세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뭐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30여 년간 법조인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준,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랬어요. 적임자다. 예, 믿을 수 그러면 있다. 자기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적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내놨을 때 청와대가 발표한 거 다 비슷해. 이만한 검사가 그런데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정말 최재형은 공공선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아니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한테 있잖아요. 권력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권 국민한테 있어. 그러면 국민을 위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왔는데 계속 방해를 하고 감사 담당인 공공기관 감사국장이 감사를 제대로 못해요. 왜 임명을 해서 4개월 동안 왔는데 감사국장이 최고 감사 실무의 책임자인데 뚝심 있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올해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직전에 휴가를 갑니다. 그 전에 감사위원회의를 3번 열었는데요. 감사 결과가 그 감사국장이 뚝심이 비교적 약한 감사국장이 했어도 월성원전 1호기는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위원들이 저항을 하고 회의를 3번 열었는데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못하게 하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휴가를 딱 가요. 휴가 갔다 와서 이제 선거 후입니다. 직후에 휴가 다녀와서 감사를 하는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전격 교체를 합니다. 그 교체된 사람이 감사원 내에서 가장 뚝심 있고 강골이라는 사람이에요. 승부수를 띄웠네.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거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승부수 띄워서 정확히 좀 가려야 되겠다. 실체를 제대로 가려야 되겠다. 권력이 아무리 압박한다고 흐물흐물해가지고 권력을 위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이 실체를 덮어서 분식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끌고 옵니다. 그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 내부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누가 봐도 문제 있는데 정권의 눈치를 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흐물흐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요. 성역 없는 감사를 해야 된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감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검은 것을 검다고 해야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면 그거는 죄를 저지르는 거하고 다름없다. 네. 그러니 감사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양심대로 해야 된다. 이런 계속 독려를 합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한 열흘 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최재형 감사원장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목적을 정해놓고 한 감사다. 이렇게 하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니 감사는 국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한 거다. 무슨 목적을 정했느냐. 그때 여당 의원들이 다 찬성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산자부 공무원들의 저항 이렇게 큰 거 처음 봤고 이렇게 자료를 없애버리고 파기하고 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했더니 판사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뭐라고 하느냐. 아니 자료 그거 삭제할 수 있지. 그리고 진술 허위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앞에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열흘 전에 그거는 국회 풍경이고 이전에 국회 열릴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강압적인 감사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든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압박을 넣어가지고 감사 결과 보고서가 자기들 구미에 맞게 입맛에 맞게 나오도록.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실패한 거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뚝심을 발휘해서 아쉬운 대목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야당과 국민이다. 그리고 대검이다. 검찰이다. 이 감사 결과 보고서의 핵심은 월성원전을 문재인 뜻에 따라서 무리하게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을 하고 낮춰서 조기 폐쇄하고 그 바로 즉시 영구 정지로 들어가서 국민 세금을 1조 8천억 원가량 날린 것이다. 이런 거고 이것을 방치를 한다면 앞으로 월성원전 1호기와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되는 원전이 한 10년 동안 1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다 비슷한 운명으로 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결국은 많은 짐을 지우게 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정말 알짜 기업이던 한국전력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전력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지금 전기세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국민이 고통을 안게 된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검이 철저히 수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이 힘을 모아서 수사가 제대로 되도록 우리들이 도와주고 받쳐주고 또 감시도 해야 된다. 여당의 공작이 먹히지 않도록.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다시 하나 기대할 거는, 이제 이거로는 일단락이 됐지만, 지금 이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한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아,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 라임하고 옵티머스는요, 우리 일반 국민들의 소위 말해서 정말 쌈짓돈, 이것들을 펀드 사기로 다 헤쳐먹은 겁니다. 그것도 큰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3% 수익 받으려고 투자했다가 그렇습니다. 날려간 거예요. 이게 액수가, 지금 피해 액수가 한 1조 5천억 정도 돼요. 투자 금액은 한 3조가 넘고. 그렇죠. 이거 반드시 규명 안 하면, 이게 권력과 결탁해서 사기꾼들이 다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사기쳐서 자기들이 해먹었다면 이건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금융감독원에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기 상품이 이름 있는 소위 증권사 등을 통해서 판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홍보가 되고, 옵티머스의 경우에 이거는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성, 수익성이 다 보장이 됩니다. 해가지고 팔아놓고 그자들은 돈 받아가지고 무자본 M&A 하고 부실기업 뭐 인수하고 거기다 투자하고 횡령해서 지금 해외 도피한 사람들까지 있고요. 이거를 감사원이 지금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를 하는데,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말 뚝심을 갖고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밝혀내리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왜 관리감독이 부실했느냐? 권력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부실한 거 아니냐? 비호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비호 세력이 있으니까 금융감독원은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뚝심을 발휘해야 된다. 또 하나는요, 감사위원이 7명인데 지금 하나가 비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 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 문재인이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어요. 누구냐? 현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 지낸 김오수라는 사람. 이 사람을 거기다 꽂으려고 계속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당신이 이걸 제청권은 감사원장한테 있으니까 제청을 해야 내가 지명을 할 거 아니냐.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끝까지 막았어요. 여러 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압박을. 감사원의 생명이 뭐냐? 정치적 중립성, 감사의 독립성이다. 이게 검찰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추미애는 말로는 검찰 개혁이라지만 검찰은 완전히 권력의 시니어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다 훼손하고 있어요, 추미애가.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데, 인사권은 추미애한테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김오수를 지금 이 정권이 기어코 다시 꽂으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과 감사의 독립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앉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의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결국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나온 탈원전 관련 결과, 이것을 토대로 윤석열의 검찰이 힘을 써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고, 또 감사원이 지금 하는 과정, 라임과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그 배후까지 싹 다 드러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서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오늘 이상일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여러 고견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또 더 좋은 얘기로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업으로 치면요, 벌써 구치소 가고 교도소 갈 일들이 이 정권에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자행되었습니다. 그거 언제 영구정지돼? 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성 싹 다 왜곡시켜서 기어코 원전 하나를 날려버렸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국민들이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친 세금 따위는 한 푼이 나갔건 100푼이 나갔건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을 집권 세력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의혹들도 도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소신 행보가 이어져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이 친문들의 압박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회색 엄지이신 분들 꼭 누르셔서 파랗게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 신의 한 수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있다면 빨간색 구독을 눌러주셔서 구독 중으로 성원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상일TV 일석이조 아직 구독자가 한 7천여 분 정도 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팍 누르셔가지고요. 아직 모르신 분들 이상일TV 일석이조 검색하셔서 구독 꼭 눌러서 함께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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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랭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 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뭐 순, 뭐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걸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하고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산 원용 아바이스크산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하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